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가이드 서정만입니다. 오늘 2017년 5월 4일 더 가이드에서 진행하는 오늘의 명상 20분 시작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카카오TV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밤 10시 40분마다 이렇게 함께 20분간 명상을 하자는 취지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잠시 기다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맞춰서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에도 매일 이렇게 방송이 끝나면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이 방송 이렇게 시간에 맞춰 못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제 함께 명상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면서 명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인가 저희가 이제 또 쉬지 않고 이렇게 강행군을 좀 달렸더니 오늘 하루는 좀 아무 생각 없이 좀 쉬었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턴오프 작가님 세미나를 다녀와서 그 작가님 방송에서 우리 명상 방송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게 저도 원래는 저도 추천이란 부분은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이런 게 있거든요. 막상 추천을 딱 했는데, 그냥 제가 이제 뭐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추천했죠. 했는데, 이게 이 사람이 보기엔 뭐 막상 좋지 않거나, 뭐 뭔가 이런 게 있으면은 추천해 주고 나서도 아니면 뭐 트러블이 있거나 하면은 제가 이제 또 면목도 없어지고 이런 게 좀 있다는 거죠. 그 추천한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고 한 부분이 있는데 작가님께서 이런 부분은 무로서 추천해 주셔서 아무튼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몇 가지 기사를 좀 본 게 있어서 시청자분들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시작할게요. 그 두 가지 있는데 이혼한 부부들의 그 이혼 사유 중에서 양가 부모들 간의 싸움이 이 이혼 사유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라는 기사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논키즈 카페, 그러니까 아이는 어린이 금지 이제 지역이죠. 어린이 금지 카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두 개 다 얼핏 보기에는 아무 연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공통점이 좀 있긴 있어요. 뭐냐면 결국은 노역의 시대 결과물이다. 이렇게 노역의 시대는 제가 이제 언급을 많이 했었죠. 노역의 시대 결과물이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뭐 이혼 사유 중에 이제 양가 부모님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 이런 게 있죠. 요즘은 이제 그 맞벌이가 많으니까 자녀 양육을 위해서 이제 친정 쪽에다가 좀 요청을 해서 장모님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장모님이 딱 이렇게 애를 돌보면서 갑자기 이제 사위에게 모든 것을 이제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내 딸에게 태도가 왜 이러냐? 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가정을 이렇게 돌보려면 귀가 시간은 항상 8시 이전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제가 뭐 야근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그런 것도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못하나? 하면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간섭하고, 그러면, 시댁 입장에서도 같거든요. 예전에 이제 시댁 입장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이제 거의 며느리를 들이고 이렇게 생활하고 했으니까 가부장적 제도에서는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뭐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이게 예전엔 그랬어요. 친정이라는 곳에서는 그래도 일단 그 혼 그 혼외자라고 해서 이제 딸이 그 시집을 가면 이제 그쪽에다 어느 정도 좀 일임하고 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이제 장모님들이 이제 사이에게도 그러한 것을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집안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하고 이게 마찬가지로 예전에 이제 고부 갈등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딸에게는 이제 뭐 내 아들에게 도대체 며느리가 돼서 말이야 뭐 하면서 뭐 행동부터 해가지고 우리 뭐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간섭하는 거하고 똑같이 이게 이제 그러면 한쪽에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뭐 당연히 문제는 있죠. 문제는 있고 갈등도 있고 하는데 요즘은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 이혼 사유까지 가요. 그러면 이제 장모님이 그런 식으로 했다 하면 이제 시댁에서도 이제 와서 서로 이제 집안 간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집안 간의 싸움이 되고 특히나 만약에 뭐 집을 구하는데 그 양쪽 집안이나 아니면 한쪽 집안에서 뭐 돈이라도 좀 보태줬다 이러면 더 심각해지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내가 줬다 아니면 했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이나 보답을 이렇게 바라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불교에서 얘기하죠. 무주상보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 보시를 하되 이 보시에 생각이 없다. 혹은 보시를 하되 내가 보답이 이렇게 뭔가 바라고 아니면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곧 다르게 얘기하면요. 내가 이렇게 보시를 한다는 생각 없이 보시한다는 거하고 사실 같은 말이에요. 그 보시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 난 너한테 바라는 거 없지만 난 이렇게 줄 거야 하고 내가 줬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바라는 것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깔려있게 돼요. 내가 뭐 보든 안 보든 간에. 그런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더욱더 간섭이 심해지는 거죠. 이게 어떤 부분에서는 내 자식, 그러니까 내 자식이란 거죠. 내가 이제까지 키워왔고 내가 시집을 보냈고 내가 뭔가 얘를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도와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게 뭐냐면 이 농키즈 카페 이슈거든요. 왜냐면 농키즈 카페에서 애들이 정말 좀 뭐 애들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애들 싫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애들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애들을 싫어하는 경우에도 정말 애들이 싫으냐면 그건 아닌 경우가 또 많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애들이 막 뛰어놀고 할 수 있잖아요. 애들 뛰어놀고 뭔가 시끄럽게 떠들고 뭔가 장난치고 하면은 얘야 그러면 안 된다. 혹은 뭔가 한마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머니들이 바로 얘기를 하죠. 아니 당신 뭔데 내 애 기를 죽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아니라 아이 애가 이렇게 좀 잘못하고 하면은 아니 도대체 우리 쪽에 이렇게 왜 내 애한테 이렇게 해요? 상관하지 말아요 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면 애가 싫은 건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그러한 물론 그렇게 되니까 애들도 저러니까 애들이 뭐 버릇이 없다 예의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러한 내 것이라는 어떤 소유물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정말 애들을 내 것이 아니라 얘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살피고 뭔가 얘들을 하나의 이제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라게 하고 키우게 하고 할 때는 얘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순리상 그렇거든요. 아이들은 자라면 어른이 되고 어른이 되면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아는 이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잘라버린 게 있어요. 마치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면 내가 영원히 얘를 이렇게 책임진 이것도 근데 책임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모호하거든요.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이냐. 내가 이제 늙고 뭐 힘이 없고 좀 돈을 못 벌고 하면은 책임져 주기도 힘들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은 없고 단지 내 것이라는 것. 이것이 내 것이라는 자녀에 대해서 똑같아요. 내 것이라는 것이 있으면은 얘한테 이제 뭐 해를 가하면 나한테 해를 가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라 부터 시작해서 무슨 간섭이냐부터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것이 뭐냐면 이런 노역의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노역의 시대에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젊은이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방에 이렇게 다닌 애 중에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런 뭐 간섭을 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면 야 내가 그러면 이때까지 너를 키워줬으니 네가 이제 그러면 다 갚아줘야 될 때가 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것이 뭐 진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진심이라면 이제 진짜 좀 심각하지만 원래는 애에게 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냐면 부모님들의 굳이 말하자면 뭐 채통이나 이런 것들 사실 떨어뜨리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이제 내가 보기에는 네가 이렇게 해서 뭔가 지금 이렇게 뭔가 목적이 없고 뭔가 이렇게 힘이 빠져있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딱 이걸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엄포를 넣듯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는 되게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다 이제 독립을 좀 하는 것이 그때도 말씀드렸죠. 독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직장을 구했다 해서 이게 독립이 아니고 결혼을 했다 해서 독립이 아니에요. 가끔은 이러한 부모님들의 얘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진지하게 들어주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하고 당당히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하면은 그럼 제가 갖고 있는 고집대로 한번 하도록 조금 밀어주십시오. 좀 이렇게 믿어주십시오. 믿어주고 한번 밀어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거리를 두거나
혹은 우리가 흔히 그런 거 얘기 있잖아요. 뭐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듯이 가끔은 조금 상처라는 것이 좋지 않지만 이것이 모든 경우에 항상 좋지 않냐면 또 그렇진 않아요. 가끔 필요할 땐 또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거리도 한번 두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께서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겠죠. 아,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 하면서 이게 처음에는 뭐 분노나 슬픔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한번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또 돌아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독립도 하고 이렇게 사실 그래서 뭔가 뭐 집을 구하거나 할 때도 사실 이렇게 지원을 좀 안 받고 하는 것이 사실 저는 되게 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해요. 그 독립이라는 것이 이게 뭐 심적이든 물질적이든 간에 이런 것이 좀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다 오셨는 것 같으니까 오늘도 물소리 명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들 준비해 주시고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명상 끝났습니다. 네, 다들 오늘 명상은 좀 어떠셨는지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도 좀 있고 하면은 나중에 한번 또 그 명상에 대한 저희 이제 늘 말씀드리자면 명상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붙일 수는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붙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일단 늘 말씀드리지만 20분 동안 가만히 있는 것이고 또 그 20분이라는 시간은 이제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명상하는 것을 보면 제가 그런 느낌 들 거예요. 한 3분에서 5분 정도까지는 눈을 감고 이렇게 뭔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다 보면 몸이 계속해서 움직이려는 그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이렇게 또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뭔가 그 느낌적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그 깊이 안 들어간 느낌. 물론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자면 깊이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것은 그 뭔가 명상이라는 것의 어떤 척도는 아니에요. 단지 이거죠. 깊이 들어가면 이게 있어요. 명상을 하면서 좀 편하게 하고 좀 이렇게 집중을 하고 하면서 뭔가 보고 하는 것은 있지만 이게 깊이 안 들어가는 날은 또 깊이 안 들어가는 날대로의 이 명상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차별 없이 하되 이제 20분을 하게 되면 그 최소한 이렇게 들어가는 데까지 해서 뭔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뭐 하는 것 자체는 항상 의미가 있지만 그래도 20분이 가장 어떤 최소의 어떤 의미가 있는 명상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0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명상하신다고 다들 이렇게 수고하셨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고 이렇게 추천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들 이렇게 네, 초점과 경계의 차이. 질문 오셨는데 잠시 답해드리고 종료할게요. 초점과 경계의 차이라고 하면 초점은 그거죠.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볼 때 이렇게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동일시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손가락을 본다 쳐요. 손가락 보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 이렇게 보면은 이것이 손톱의 끝부분부터 해서 손톱 그리고 손톱과 이러한 것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 하나하나의 초점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것을 모아서 우리가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계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어떠한 분별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거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손톱과 이 손가락의 경계가 보이죠. 우리가 초점을 맞출 때는 이것은 손톱이고 이것은 손마디고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경계는 그 초점의 단위를 얘기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초점을 어떠한 것으로 경계를 지어서 초점을 이렇게 맞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사실 차이는 없어요. 무슨 소리냐면 초점을 잡는 것이 경계 때문이고 경계를 짓는 것이 초점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둘이 이제 초점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있고 경계가 있기 때문에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떠한 서로 간에 뭐 어떤 동일적인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손톱이라는 이러한 초점 그리고 손마디라는 초점 요것을 짓는 것이 경계.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성향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이제 뭐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얘기할 때 이 착한 사람이란 나의 그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맞춰서 보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경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을 착함에 맞추는 것이 초점이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적절한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네요. 원하시던. 네, 혹시 다른 질문 남기실 분 계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없으시면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다들 편한 밤 이렇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 또 영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